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마음까지 시린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내 독거 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확인과 집안 청소 등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이쪽으로 해갖고 들고 자 정리하고 이제 싹 그렇지. 자주 마주하는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관내 취약계층들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 관내에서 2만 5천여 명의 노인 인구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2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60세 이상 노인도 17명이나 됩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병력이 있거나 동거자가 없는 독거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고독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인생은 80부터란 구호에 맞지 않게 오히려 시골 마을에선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이웃들의 관심이 지속될 때 홀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죽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았나고 그때 말을 할 수 있게 그때 돼가지고 제일 반가웠어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와 시민들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순천 로컬푸드에서 명절을 앞두고 설 기획상품 특판을 실시합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내일까지 과일, 건나물, 한과, 수, 축산물 등 40여 종 100여 개의 품목으로 지역 농가가 직접 출하한 선물 세트를 시중보다 최고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순천시에서 4억을,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5억을 출자해 설립한 산지 농수축산물 유통법인입니다.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광양시는 내국인 20명 이상과 외국인 5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지역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내국인의 경우 1박당 12,000원, 외국인은 15,000원, 수학여행단은 5,000원씩 지원됩니다. 신천 여행사는 기간과 인원, 방문지 등을 작성해 여행 전에 광양시에 통보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주무부서가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의 주요 실책을 실무부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지 걱정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청년 시책으로 내놓은 꿈사다리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에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을 파견해 학습 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처음 열린 전남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보고됐습니다. 올해에는 70개 센터에 학습 도우미 70명을 배치하고 2020년에는 387개 센터에 총 857명의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낙연 지사는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상향 지원과 저소득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 내용이 빠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를 빼놓고 이 꿈사다리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리키는 그 청년들만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청년과 관련 있는 정책을 실무부서에서 모으다 보니 청년정책 담당관실은 정작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 분을 빨리 부르세요. 지난해 전남에서 빠져나간 청년 인구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7,100여 명. 도지사의 청년 정책을 주무부서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남순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진입로 확장 공사가 올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존 하이패스 진입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남해고속도로 서영암과 남순천 톨게이트 등 개선이 필요한 4곳의 확장 공사를 올해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폭이 최대 3.5m로 좁아 운전자의 진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천 신도심 주택가의 상습 체증 구간에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순천시는 해룡면 왕이중학교 입구에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사이 길이 240m, 폭 12m의 시도를 시예산 33억 원을 투입해 완공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파머스마켓 이용자와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심한 교통전체 현상을 빚어 도로 개설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기대가 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광주 사업장을 거점 생산기지로 강화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그룹이 지난 2015년에 신축한 공장입니다. 전기밥솥과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까지 충남 아산의 대유 위니아에서 대형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이 광주로 이전합니다. 광주를 거점 생산기지로 만들어 종합 가전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협력업체의 공급 능력이나 캐파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저희 광주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는 좀 낫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4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대유 위니아가 광주로 오면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도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역 내 가전 대기업과 함께 상승 효과를 일으켜 고용이나 생산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우리 광주가 가장 중요한 가전의 어떤 강국의 어떤 생산 기지가 된다. 종류에 있던 삼성가전이라든가 동부대우가전이라든가 그런 것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도 광주 사업장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해 광주 사업장으로 500여 명의 근로자가 증원되면서 총 4천여 명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광주 사업장이 주력 생산기지가 된 겁니다. 때맞춰 10년꼴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슈퍼사이클 주기여서 올 한 해가 희망적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희 엠코가 광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여 왔듯이 올해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과 반도체는 광주시의 미래 전략 산업인 자동차 전장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항 유관기관들이 컨테이너 물동량 233만 TEU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광양시 등과 함께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목표량 233만 TEU를 달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광양항 채선 완화, 여수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소록도 인근에서 진행되어 왔던 녹동항 정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0년부터 녹동항 활성화를 위해 예산 35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해온 무량장 정비와 부잔교 설치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수청은 특히 해상 공연장과 경관 조명이 새로 들어서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귀성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고속버스와 열차의 증편과 함께 섬 귀성객들을 위해 여객선 운항도 540여 회 늘리기로 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설 연휴 도내로 하루 평균 32만 대가, 설 당일인 28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가 설 연휴 기간 인구 이동과 해외 여행객 증가로 각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설 연휴 기간 음식 공동 섭취와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의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음식은 잘 익히고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위생적 조리와 보관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루엔자도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는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배려도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이후 휠체어 탑승 전용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강력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출근길 공기가 차갑습니다. 여기에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까지 밀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차츰 수도권에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올 걸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네, 눈과 비는 내일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바람이 차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와 서해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니까요. 아침 성묘길에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다행히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